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공통된 기록에 따르면 북부여에서 도망친 주몽이 금화왕의 추격을 뿌리치고 졸본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졸본 부여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졸본 부여왕은 주몽을 마주하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처녀와 혼인시켰으며 훗날 졸본 부여의 왕이 죽자 주몽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졸본 부여란 북부여의 한 일파가 졸본 땅에 따로 떨어져 나와 건국한 나라를 뜻하며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비류와 온조를 낳았으나 다소 혼동을 줄 수 있는 기록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별도로 기록된 삼국유사 왕력에 따르면 온조를 주몽의 셋째 아들이라 써놓고 뒤에 둘째 아들이라고 추가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을 때 여러 고대 사설을 참고하여 편찬했는데 그 중에서 해동곡이라고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고대 사설을 인용해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우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서 우태에게 시집을 가서 두 아들을 낳았고 우태가 얼마 안가 사망하면서 과부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비류와 온조이며 훗날 주몽이 졸본에 오자 소선호는 주몽과 재혼의 두 아들도 친자식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졸본 부여가 자신의 처녀를 주몽과 혼인시켰다고 했으니 그 처녀가 바로 소선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문제는 졸본 부여의 왕이 연타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우태라는 인물도 비류 시조설에 등장하는 북부여의 왕족으로만 전해질 뿐 다른 실존 인물임은 맞는 듯하지만 그 이외의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이 부분에 주석을 달면서 중국 역사서인 주서, 북사, 수서 등에는 우태가 구태라고 쓰여 있다면서 구태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측에서는 백제의 시조가 우태가 아닌 구태라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지은 김부식과 일현이 삼국시대가 일어난 지 약 1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류와 온조의 건국 설화가 별도로 전제하는 점, 그리고 이 둘도 원래는 친형제가 아니라는 기록 등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들이 조금이나마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은 주몽의 친자식이든 아니든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 그리고 더 나아가 고구려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뿌리라는 점이며 비류와 온조가 한강으로 내려와 각기 다른 나라를 세웠던 점을 근거로 각각의 건국 설화가 다소 뒤죽박죽 섞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주몽의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백제 파트의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해당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원전 18년 주몽의 뒤를 이어 부여에서 넘어온 유리가 태자에 임명되자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그를 따르는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비류와 온조를 따라 나선 백성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비류와 온조가 한성 부근에 도착하자 자신들이 거주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북한산에 올랐을 때쯤 곁에 있던 10명의 신하들이 한 곳을 찍어 비류와 온조에게 한강 이남의 터를 잡기를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비류는 신하들이 점 찍은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길 원했으며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온조는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현재의 하남 유래성 부근의 터를 잡고 도읍으로 삼았으며 자신을 따라온 10명의 신하가 자신을 보필하였다 하여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반면 온조와 뜻을 달리한 비류는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 지금의 인천 미추홀 부근의 터를 잡았고
그곳을 도읍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비류가 도읍으로 정한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짠물이 많아 농사를 짓거나 털을 잡기 수월하지 않았는데 때마침 동생 온조가 정한 곳의 상황이 어떨지 궁금하여 위례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 비류가 위례성에 도착해 사방을 둘러보니 위례성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태평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비류는 이를 크게 부끄러워하였으며 신하들의 청을 무시하고 미추홀의 도읍을 정한 것을 후회하다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류가 죽은 것을 알게 된 미추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성으로 이동해 온조의 백성이 되고자 했는데 온조는 이들을 모두 따뜻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찢어졌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의 백성들까지 위례성으로 들어오자 온조는 100개의 친족 집단이 한데 모였다 하여 국호를 백제라고 고치고 고구려와 부여에서 함께 나온 자신들을 가리켜 국성을 부여씨로 삼게 됩니다. 여담으로 기원전 6년 삼국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온조왕의 신하들에게 이르길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한강 이남으로 도읍을 천도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온조왕이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은 한강 이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계에서는 하북 위례성의 위치를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일대로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당시 한반도 이남에는 진안, 변안, 마한이라 구분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를 합쳐 사만이라 불렀습니다. 백제가 한강 이남으로 도읍을 옮기고 목책을 설치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자 백제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마한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한과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의 백제는 마한보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는 서기 8년 백제가 기습적으로 마한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했고 서기 16년에 마한의 잔당들을 습격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는 마한을 성공적으로 병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백제는 영토를 굳건히 다져나가기 시작했고 온조왕은 재위기간 동안 백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영토 내에 많은 성과 목책 등을 쌓아 주변 세력으로부터 백제를 지켜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서기 28년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다루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 2대 국왕 다루왕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